은평 봉산 해맞이공원 일대에 대벌레가 때로 출몰했습니다. 잇따른 민원에 은평구는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좀 징그럽죠. 운동기구의 아저씨들이 이렇게 해서 사무 덩어리를 막 기어 올라가는 거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만큼 관련 화재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먼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재로 그냥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동하시기 전에 먼지 같은 거를 조금 제거해 주시면. 서울시가 방역관리자 상주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동전노래 연습장의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벌레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나뭇가지처럼 생긴 곤충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귀 같기도 한데요. 이 대벌레가 은평 봉산 해맞이공원 일대 때로 나타났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야, 진짜 말도 안 된다. 벌레 막 비처럼 떨어져. 저 밑에 한만큼 내가 죽여놓고 왔어. 와. 대벌레가 때로 나타났다는 봉산 해맞이공원에 직접 와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나무 기둥을 따라서 대벌레들이 잔뜩 붙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등산로 바닥에도 온통 대벌레 천지입니다. 발에 밟히는 게 다 대벌레입니다. 대벌레는 공원 의자는 물론 기둥을 타고 올라가 CCTV 카메라까지 점령했습니다. 여기만 있더만 다른 데 별로 없고. 좀 여자들 다 징그러웠지.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야 우리가 뭐 치고 하고 했지만 한 달도 넘었죠. 얼핏 보면 나뭇가지 같습니다. 한 마리만 있으면 눈에 잘 안 띄지만 때로 나타나 공원 일대를 점령하다 보니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벌레가 사람 몸도 타고 다닌다며 불쾌감을 나타냅니다. 좀 징그럽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았다 보면요. 옷에도 달라붙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지단가 하다 보면 저 아래 가면 운동기구 있잖아요. 운동기구의 아저씨들이 이렇게 해서 사무 덩어리를 막 기어 올라가는 거야. 주민들은 산림훼손도 걱정합니다. 대벌레가 식물잎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나무를 갉아먹어. 이파리 다 갉아먹잖아요. 대벌레는 알 상태로 겨울을 난 뒤 봄에 부화해 11월까지 삽니다. 전문가들은 대벌레가 때로 나타나는 건 지난 겨울과 봄철 기온이 높아 산란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알을 이게 보통 한 700개에서 한 800개 정도 나와요. 이제 월동을 하면서 대부분 다 폐사를 하는데 지난 겨울에 뭐 날씨가 좀 더워졌다든지 또는 이제 뭐 천적들이 활동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것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알들이 폐사를 안 하게 되면 봄 되면 이게 대량 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만 이렇게 대발생하는 경우가 4, 5년 주기로 보통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씩 꼭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벌레는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고 식물잎을 갉아먹더라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한렵수를 대부분 먹거든요. 이 벌레들이 피해를 받아도 한렵수들이 다음에 다시 장마 끝나고 나서 비가 오고 이러면 잎이 다 나무가 막 죽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대벌레의 집단 출몰로 은평구는 지난 주말 봉산 일대에서 긴급 방제 작업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열렸습니다. 연결식은 서울시와 T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유족과 시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서울시 간부 등 100여 명의 제한된 인원만 연결식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수행 중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은 박 시장의 꿈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고인을 추모하는 조사를 통해 서울시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한다며 고인의 철학과 가치가 시대의 이정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시는 모두의 안녕을 위해 앞으로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하나 되어 시민이 시장, 사람 존중 도시라는 서울시정의 대전제,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회복하고자 했던 박원순 시장님의 꿈을 미완의 과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꿈으로 흔들림 없이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연결식이 모두 끝나고 박원순 시장의 운구차는 서울 추모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박 시장의 유골은 고향인 경남 창녕에 안장됐습니다. 같은 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A씨의 대리인과 여성 인권단체들은 13일 은평구 한국여성의 전화 사무실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A씨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A씨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또 본인의 존엄성을 해친 사람이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내려놓았다고 말하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아직도 믿고 싶지 않다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입장문은 A씨가 직접 작성하고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대독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말부터 비가 오면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게 되는데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냉방기기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창문 가득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해야 했는데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화재였습니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 1일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소화기로 빠르게 진화해 큰 불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실외기 곳곳을 살펴보니 종이박스를 올려놓는 등 위험 요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에어컨에서 난 불은 총 692건, 이 중 70% 이상이 실외기에서 난 화재였습니다. 특히 과열과 과부하 등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가 절반 이상입니다. 에어컨을 오랜 시간 켜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시간 켜두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선풍기나 그 에어컨의 타이머를 설정을 해두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그다음에 에어컨을 8시간 이상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밖에 있는 실외기에 열을 식히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도 필요합니다. 에어컨에 전기 합선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에어컨의 선이 짧다면 긴 선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벽면과 1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 설치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문가한테 점검, 의뢰, 이상 유무가 없는지 한번 이렇게 작동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개도 그쪽에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 먼지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재로 그냥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동하시기 전에 먼지 같은 거를 조금 제거해 주시면. 실외기 근처에는 종이박스와 같이 불에 잘 타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담배꽁초에 불이 붙으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냉방기기 화재 10건 중 8건은 여름철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즘,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서울시가 10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동전 노래 연습장의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동전 노래 연습장에 대해 10대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선별적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전 노래 연습장은 현장 실사와 방역 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데요. 영업 중에는 1명 이상의 방역 관리자가 상주해야 하고 부스당 이용 인원은 최대 2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10대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얼마 전 양천구의 공공형 실내 놀이터 1호점인 오색깔깔 키즈가 문을 열었습니다. 계절이나 불안정한 대기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건데요.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정식 운영은 잠시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양천구청 출산보육과의 임정희 팀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양천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문을 열었죠. 어떻게 실내 놀이터가 들어서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그동안 관내 부모님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내 놀이터에 대한 요청은 비단 관내만이 아니고요.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사인데요.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놀이 공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2세에서 7세 아동 인구는 서울시 6위로 아이들의 놀이 공간 마련을 위해 일동 1창의 놀이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 변화에 상관없이 1년 365일 뛰어놀 수 있는 실내 전용 놀이 공간은 장난감 도서관에 설치된 열린 육아방 5개소와 양천공원 내 키지트 등 협소한 공간밖에 없어서 이번에 신정 7동 가을산 근린공원 안에 456제곱미터 약 138평 규모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오색 깔깔 키즈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내부가 어떻게 꾸며졌는지 주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실내 놀이터는 기존 실내 어린이 교통 교육장을 리모델링한 1층 단독형 건물입니다. 볼풀장, 그물놀이 등 연령별 놀이시설인 5가지 놀이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놀이터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숲속 옹달샘, 숲속 도토리나무 등 4개의 테마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하였으며 내부 공기 정화를 위해서 출입구형 스마트 IoT 에어 샤워기를 설치하고 놀이공간 일부 벽면에 환경 정화 시스템인 그린월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용 대상은 36개월 만 6세 취약전 아동이고요.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이며 월요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1일 2시간씩 3회차로 운영되며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영유아 3,000원, 보호자 2,000원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개관식은 했는데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지만 1개월 안으로 가족 단위나 소규모 단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되는 시점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또 실내형 놀이시설이다 보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되진 않을까 걱정인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 운영 규정이 마련이 됐습니까? 네, 실내 놀이터 운영 시에 이용 회차별로 소독은 물론이고요. 또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 지침에 의해서 시설 내에 방역 담당자를 배치하고 발열 체크, 손 소독 실시, 또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공공형 실내 놀이터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정식 운영이 시작되면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천구청 출산보육과 임정희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10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규제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 물량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문숙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이 새로 늘자 해당 지역에 집을 산 무주택자들은 대출이 줄어 잔금을 못 치를 처지에 놓였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들에 한해 규제 지역 지정 전 규정을 적용해 당초 계획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들을 위해 대출 규제는 느슨하게 조정됩니다. 규제 지역 내 주택 담보 인정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10%포인트 우대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8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주택으로 국민주택의 공급 비율을 25%로 늘리고 민영주택도 새로 7% 배정하도록 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현재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되는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3억 원에서 4억 원 사이의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청년과 서민 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공급 물량도 늘어납니다. 오는 2021년까지 9천 가구 공급하기로 예정돼 있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공공택지로 확대해 3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책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들의 평균 가격들이 아마 시세 대비 30-40% 이하로 되지 않을까. 정부는 또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할 계획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목동 아파트 13단지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양천구는 목동 13단지가 정밀 안전진단에서 53.67점 D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D등급은 조건부 통과로 공공기관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해야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목동 아파트 6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바 있고 9단지와 5단지, 11단지도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안전진단 적정성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증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낮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낮활동 지원사업은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등 장애인 돌봄 시설이 코로나19로 휴관하거나 축소 운영에 가정 돌봄의 부담이 커진 성인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오는 17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 대상자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전문가 사례회의를 거쳐 최종 선발합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성인 중증장애인 95명을 선정해 23개 장애인 복지관에서 낮 시간대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야외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구는 오는 13일부터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동별로 1개 내지 2개의 장소를 선정해 야외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구는 기존에 있던 실내 무더위 쉼터를 축소 운영하고 소공원과 나무 그늘, 정자 등의 야외 무더위 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무허가 노점을 자치구가 허가해 관리하는 것으로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뒤 운영자가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흥인지문에서 동묘암역 노점 100여 곳을 대상으로 한 거리가게 정비 사업을 이번 달 말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에서는 연신내 연서시장 일대에 거리가게 정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예상 인원 5,000명보다 7배 가까이 많은 3만 4천여 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신청한 청년들의 평균 소득은 130여만 원, 평균 지출 월세는 37만 3천 원이었습니다. 신청자 5명 중 1명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고시원이 가장 많은 관악구로 전체 신청자의 20%에 달하는 6,4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자격 요건, 소득 재산, 중복수의 여부 등을 조사해 다음 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9월부터 월 2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지원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